윤지수 그 순진한 년이 도장만 찍으면 이 호텔 절반이 내 손에 들어와. 그 장사꾼 할망구는 요양원으로 치워버리면 그만이야. 윤지수 그 순진한 년이 도장만 찍으면 이 호텔 절반이 내 손에 들어와. 그 장사꾼 할망구는 요양원으로 치워버리면 그만이야. 내 딸이 사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그 손으로 다른 여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더군요. 30년 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 나르며 맨손으로 일군 제 호텔. 내 목숨보다 귀한 딸아이를 저 인간 쓰레기가 빨래판으로 쓰겠다고? 좋아. 법조계 명문가. 어디 한번 바닥에서 올라온 장사꾼이 얼마나 무섭게 복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결국 그 집구석 제 발로 지옥 불길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만한 법조계 집안의 뼈마디가 가루가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씨를 말려버렸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더 헤리티지 호텔 펜트하우스. 아침 안개가 한강 위로 깔린 시간, 박명숙은 창가에 서서 차갑게 식은 보이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무릎. 60대 초반, 남들은 은퇴해서 손주 볼 나이지만 명숙에겐 휴식이란 사치였습니다. 무릎이 쑤셔올 때마다 명숙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겨울, 남대문 시장 생선 코너. 28배 명숙은 영하 10도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사장이 다가왔죠. 박 사장, 자네 딸아이 병원비 마련했나? 내가 돈 좀 빌려줄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3살 지수는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날 밤 명숙은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구석 벤치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누군가 덮어준 담요가 있었죠. 바로 그 옆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 자네는 독하지만 정직해. 그게 장사의 본질이야. 남을 속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큰 사람 된다네. 그 말이 명숙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명숙은 작은 여관을 인수했고 또 10년 후엔 그것을 5성급 호텔로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거래처를 속이거나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정직함으로 이룬 호텔인데 이제 내 딸이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외동딸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지수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했죠. 엄마, 나 어때? 도훈 씨가 이 드레스가 제일 잘 어울린대. 명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지수가 소파에 앉으며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근데 엄마, 도훈 씨가 그러더라. 결혼하면 엄마 호텔 지분 증여 서류 자기가 검토해 주겠대. 나 경영 하나도 모르는데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 사람 변호사잖아. 엄마도 든든하지?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김 변호사가 직접 그런 말을 해? 응, 나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도훈 씨네 집안이 워낙 엄격하잖아. 법조계 명문가니까. 명숙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이미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숙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30년 지기 신복 이 지배인이 금고 앞에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 지배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명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지만 그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 이 지배인 뒤 좀 캐봐. 쥐새끼 한 마리가 호텔 창고를 뒤지는 냄새가 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사돈 최영란이었죠. 아유, 사부인? 나예요. 상견례 장소는 확정하신 거죠? 우리 집 양반이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사부인. 장사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커서 탈이라는데 우리 만날 때는 격조 있게 조용히 대화 좀 합시다. 예.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호텔에서 가장 귀한 난실로 예약해뒀으니까요. 장사꾼이 꾸린 식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러 오시죠. 전화를 끄는 명숙의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로펌 강인 사무실. 도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엔 사랑이 아니라 탐욕만 번뜩이고 있었죠. 도우는 비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지수 그 바보 같은 게 도장 찍는 건 시간 문제야. 어머니 상견례 날 회장 노인네 비위 좀 맞춰주세요. 호텔 지분만 넘어오면. 수진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은 씨, 나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조금만 참아. 그 호텔 안주인 자리 원래 내 거니까. 하지만 수진도 몰랐습니다. 도훈이 자신마저 로펌의 비자금 세탁 바지 사장으로 쓰려 한다는 거요. 더 헤리티지 호텔 정문. 명숙은 차에서 내려 연보라색 한복 소매를 만졌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이 지배인이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명숙을 피했습니다. 명숙은 그의 구두 끝이 떨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먼저 올라가 있어. 나는 지배인하고 메뉴 점검만 하고 올라갈게. 명숙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강 실장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이 지배인이 로펌 강인명의 차명 계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견례 직후 압수 예정입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니. 엘리베이터가 15층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12층에서 멈췄습니다.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문이 살짝 열리자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저 바보 같은 여자랑 밥 먹으려니까 벌써 소화 안 되네. 명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광경. 도훈은 비서 수진과 엉겨붙어 있었고 지수가 사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그 손이 수진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나 너무 화나. 상견례 끝나면 그 여자랑 바로 신혼집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참아. 윤지수 그 순진한 애가 도장만 찍으면 이 호텔 지분 절반이 내 손에 들어와. 그 집 재산만 넘어오면 넌 더 이상 비서 노릇할 필요 없어. 명숙은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그 장사꾼 노인네는 딸한테 눈이 멀어서 사위가 어떤 놈인지도 몰라. 상견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아버님 비자금 세탁 통로로 이 호텔을 쓸 거야. 깨끗한 돈으로 빨아서 우리 주머니 채워야지. 명숙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뛰쳐나가는 건 하책. 30년 사업가의 본능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완벽하게 파멸시켜라. 도훈이 사라지자 명숙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강 실장 들었나? 12층 비상구 CCTV 하드카피 당장 떠. 그리고 법무팀 소집. 상견례 끝나자마자 로펌 강인 비자금 역추적 들어간다. 명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여인의 눈동자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숨통을 끊을 사냥꾼만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은 단호하게 걸어나갔습니다. 15층 VIP 룸 난실. 묵직한 문이 열리자 침향과 보이차 향이 퍼졌습니다.
상석에는 김세혁과 최영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들어서자 최영란은 부채를 접으며 명숙을 훑어봤습니다. 아유, 사부인. 어서 오세요. 그런데 한복 색감이 참 자극적이네요. 우리 법조계 집안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색은 좀 천박해 보여서 피하는 편인데 역시 장사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봐요. 시작부터 급을 나누는 발언. 명숙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격조는 옷 색깔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법이죠. 도훈이 벌떡 일어나 명숙의 의자를 빼주며 웃었습니다. 20분 전 다른 여자를 주무르던 그 손으로 어머님 오셨습니까? 오늘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명숙은 그의 손목에 빛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김세혁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수 양, 우리 집에 들어오면 시장통에서 배운 거친 습관들은 다 버려야 하네. 우리 가문은 법과 예법을 목숨처럼 아끼는 집안이야. 자네 어머니가 고생해서 돈은 벌었겠지만 근본 없는 장사꾼 집안 티를 내면 우리 도훈이 앞길에 방해만 되거든. 지수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은 테이블 아래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도훈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호텔 지분 양도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 지수를 정식 며느리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명숙은 도훈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도훈 씨, 법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고 보는데 자네가 그린 미래에 지수의 자리가 정말로 있기는 한 건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웃어넘겼습니다. 하, 장모님도 참. 당연히 지수가 제 인생의 전부죠. 최영란이 거들었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이 혼사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쪽 집안엔 영광인 줄 아셔야 해요. 장사꾼 집안이 언제 법조 명가랑 어깨를 나란히 해보겠어요? 그때 지수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우리 엄마가 평생. 도훈이 지수의 손을 강하게 쥐며 말을 잘랐습니다. 지수야,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가식적인 식탁을 지켜볼 수가 없겠네요. 명숙이 품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12층 비상구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훈이 수진의 가슴을 주무르며 지수 그 멍청한 년 운운하는 장면.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입을 막고 떨었고 도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니, 이건 조작입니다. 도훈이 태블릿을 뺏으려 했지만 명숙은 이미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루비빛 와인을 도훈의 수투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파혼이다. 김도훈, 그리고 김 대표님, 당장 내 호텔에서 꺼지세요. 도훈이 젖은 셔츠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니네 엄마 안 말리고 뭐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명예훼손으로 해보시죠. 명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자네들이 법으로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어디 해보게. 나는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너희 같은 가짜 명문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상견례 다음날 아침 8시. 호텔 로열의 로비는 평소의 우아한 정적 대신 불청객들이 내지르는 거친 구둣발 소리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국입니다. 지금부터 호텔 로열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30년 역사가 담긴 서류들을 무자비하게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직원들은 당혹감에 웅성거렸고 명숙은 집무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차분하지만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죠. 회장님, 인터넷이 뒤집혔습니다. 지수 씨의 조작된 사진들과 말도 안 되는 지라시들이. 화면 속에는 지수가 부적절한 파티에서 방탕하게 놀고 있다는 식의 정교한 합성 사진들과 호텔 회장의 외동딸, 이중생활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지수는 갤러리 구석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당당하게 집무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와인에 젖어 쫓겨나던 그 굴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많이 상하셨네요. 법전 뒤에 숨은 사람들의 힘이 어떤지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지분양도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이 모든 소동, 오늘 밤 안으로 제가 멈춰드리겠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오히려 나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변호사, 자네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군. 나는 바닥에서 생선 상자 나르며 도끼로 이 호텔을 세운 사람이야. 너희 같은 가짜들이 던지는 흙탕물에 내 성벽이 무너질 것 같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도훈이 비웃으며 나간 뒤 명숙은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지배인을 불러 은밀히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지배인, 사실 내 지하 창고 비밀 금고에 진짜 이중 장부가 있네. 정계 거물들과의 거래 내역이 다 적혀 있으니 조사관들이 그곳만은 못 보게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주게. 명숙의 미끼를 덥석 문 이 지배인은 그날 밤 도훈에게 보고할 물증을 챙기려 금고를 열다가 잠복 중이던 명숙과 보안팀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저쪽에서 집이랑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서 그만. 살고 싶나? 그럼 이제부터 자네는 김도훈에게 내 지시대로 가짜 정보를 보고해. 자네가 내 이중 스파이가 되는 거야. 한 번이라도 수작 부리면 자네 인생은 거기서 끝이야. 동시에 명숙은 내연녀 수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수진 씨, 사실 당신도 피해자 아닌가요? 명숙은 도훈이 이미 수진을 비자금 세탁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버리려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 서류를 그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믿는 그 남자는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고 자신만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어. 당신이 감옥에 가도 그놈은 눈 하나 깜빡 안 할 놈이지. 나와 손잡으면 당신의 안정과 새로운 삶은 내가 보장해 주겠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속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내 딸처럼 이용당한 거예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로펌 강인의 비밀 장부입니다. 도훈 씨가 제게 보관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어오른 눈이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지수야.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냥 거래였네요. 명숙이 딸을 껴안으려 했지만 지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혼자 해볼게요. 엄마가 30년 전 혼자 시작했던 것처럼. 다음 날 지수는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들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최근에 수집해둔 증거를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도훈 씨가 전화할 때 자꾸 비서 수진을 언급해서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그 사람 행적을 조금씩 확인했어요. 여기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에요. 명숙은 놀라 딸을 봤습니다. 지수야, 넌 언제? 엄마가 맨손으로 호텔을 일군 것처럼 나도 엄마 딸이잖아요. 바보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명숙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명숙이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조영준이라는 이름. 20년 전 부모를 잃고 고학하던 똑똑한 고등학생을 명숙이 익명으로 후원해 검사까지 만든 그 청년이었습니다. 조 검사, 이제 자네가 그동안 갈고 닦은 정의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되었군. 명숙은 수집한 모든 결정적 증거들을 조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로펌 강인이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리를 세탁해주고 범죄자들의 증거를 인멸해온 그 검은 기록들이었습니다. 2주 후 세무조사는 방향을 틀어 로펌 강인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했습니다. 명숙은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기자를 소집했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의 방패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법을 흉기로 써서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해온 악마들이 있습니다. 초대형 스크린에 로펌 강인의 비자금 흐름도와 수진이 제보한 결정적 증거들이 차례로 터져 나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조영준 검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조 검사는 단상 아래에서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던 도훈과 김세혁을 가로막았습니다. 3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로펌 강인 대표 김세혁, 변호사 김도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협박, 공갈미수 혐의입니다. 도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너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도훈이 바닥을 뒹굴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지만 명숙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도훈, 법전에 적힌 죄목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감옥에서 직접 몸으로 배워보게나. 자네가 믿던 그 법이 이제 자네를 가두는 창살이 될 테니까. 6개월 후 법정. 피고인 김도훈 징역 5년, 김세혁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1심 선고. 방청석의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호송차로 끌려가는 도훈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명숙은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단죄는 호텔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평창동 저택 앞 최영란은 모피 코트 한 벌 건지지 못한 채 집행관들에게 밀려 마당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데 내 놈들이 감히. 빨간 압류 딱지가 사방에 붙은 저택을 뒤로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녀의 곁에는 평소 가문 자랑을 들어주던 이웃 대신 차가운 경멸의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장사꾼들의 시장 바닥보다 더 비참한 길바닥으로 내몰린 셈이었죠. 9개월 후 호텔 로열 갤러리. 지수의 개인전 빛의 회복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은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수 작가님. 이번 전시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엄마 덕분이에요. 명숙은 멀리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울보가 아니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저녁, 두 모녀는 호텔 옥상 정원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새로운 제안 받았어. 무슨 제안? 파리 갤러리에서 전시 요청이 왔어. 근데 엄마, 나 호텔 일도 배우고 싶어. 경영학 공부 다시 시작할까 해. 명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호텔은 엄마가 있어. 넌 내 꿈을 먼저 이뤄. 아니야, 엄마. 나도 이제 책임질 나이야. 엄마 혼자 너무 오래 싸웠잖아.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명숙은 정직한 기업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로펌 강인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젊은 사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한 젊은 여성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3년 전 회장님 호텔에서 인턴했던 김수진입니다. 바로 도은의 전 내연녀였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법학 전문 대학원 다니면서 피해자 지원 활동도 하고 있어요. 회장님처럼 진짜 정의를 실천하고 싶어서요. 명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일어서는 거니까. 그날 밤 명숙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 30년 전 생선 상자를 나르던 손으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파리 전시 대박 났어. 그리고 엄마, 나 경영학 석사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자랑스럽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보여준 강인함, 나도 이제 물려받을게. 전화를 끄는 명숙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축복인 줄 알고 받았던 상자가 독사였을 때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딸에게 물려줄 건 호텔이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일어서는 법, 배신 앞에서도 정직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랑과 가짜 거래를 구별하는 법.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속고 있진 않나요? 당당하게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지켜줄 진심 어린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거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